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요사이 선거철을 맞아서 이제 정치인들이 유세장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쪽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얼굴과 야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상당히 저는 편하게 보입니다. 맑게 보입니다.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컨대 자주 보이는 사람들, 이해찬, 이재명, 조국, 유시민, 김태년 이런 분들 얼굴 편하십니까?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다르니까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얼굴과 편하지 않는 얼굴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얼굴은 성격을 반영하는 면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컨대 링컨은 얼굴이 아주 자신이 생각해도 못생겼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라이벌 되는 사람이 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두 개라면은 이런 얼굴로 하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해서 웃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얼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자유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즉 문재인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자주 보이는 얼굴이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요 네 사람을 딱 묶으면은 공통 개념으로 무슨 형용사가 생각날까 하다가 저는 스마트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하다. 이 네 사람이 참 스마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나 행동이 무례하지가 않다 이거죠. 스마트하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뭐 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 경력이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스마트한 사람과 스마트하지 않는 사람의 대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결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MBC 100분 토론에서 토론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누구에게? 오세훈 씨가 아주 점잖고 신사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곡동 뭐 토지 문제, 아무리 봐도 제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요하게 박영선 씨가 물고 늘어졌지만은 오세훈 씨는 끝내 박영선 씨의 일본 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네거티브 해봤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오세훈 씨의 연설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주말에 서울 시내 유세를 하는데 20분 동안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차분한 강연 같았습니다. 교양 강좌 같았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험한 이야기 하지 않고 하는데 그게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시장 그만두고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6개월 있다가 왔대요. 그러면서 르완다의 대통령은 박정희와 이광요를 존경하고 그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그 국민들의 눈에 광채가 난다.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르완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이 1996년에는 이 부족 간의 갈등이 대학살 사건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때 이 숫자가 많은 후투족이 투치족을 그냥 멸종시키다시피 했습니다.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것도 뭐 총 쏴서 죽인 것보다는 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해가지고
80만 명. 그런데 이 지금 루안다 대통령 폴 카가메라는 분은 그때 맞아 죽은 투치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투치족의 이 군사 지도자로서 결국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후투족 정권을 무너뜨리고 투치족이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이 사람이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80만이 대부분 이 투치족이 맞아 죽었는데 이걸 보복을 하면 또 수십만 명이 죽을 텐데 이 사람이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단한 것 아닙니까? 8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도 집권하고 나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고 화합 정책을 펴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박정희 새마을운동, 박정희 새마을운동을 도입한다. 또 이광요의 경제발전, 박정희와 이광요를 스승으로 여기고 특히 아프리카의 박정희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오세훈 씨의 연설에서 얻은 걸 가지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 요새 이분은 점점 사람이 성장하는 분입니다. 10년 전에 안철수보다 지금의 안철수가 훨씬 인간적으로 그리고 보는 안목도 그리고 연설 솜씨도 토론 솜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사이 열심히 뛰면서 이분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즉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의 모델을 그냥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왜 내가 안철수를 왜 내 안철수가 오세훈 후보 지지 운동을 하느냐,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어야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김종인 씨는 험담을 했지만은 김종인 씨의 험담과 안철수의 초지 일관, 그게 너무나 대조적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 대 김종인에서 안철수 씨는 김종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최근에 들어서는 반박을 하지 않는데 김종인 씨는 제풀에 넘어가서 뭐 이상한 자충수도 나오고 해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안철수가 김종인에게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씨 얼마나 그 논리 무장이 돼 있고 말이 얼마나 또 강합니까? 그러면서도 여성스럽고 이번에 또 오세훈 씨한테 졌지만은 적극적으로 오세훈 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윤오안나가 되네요. 사람 이름 같네요. 윤오안나. 아주 스마트 그룹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마트 그룹. 여기에 또 최근에 맹활약을 벌리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윤희숙 씨 같은 분, 강남 국회의원,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 글이, 그분도 스마트 그룹에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흔히 우리가 우파가 미학을 상실했다고 그럽니다. 우파의 미학은 뭐냐? 애국심을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파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강건하게 보이고 이게 우파의 이미지였습니다. 과거에 그런 우파 이미지를 가졌던 분들이 바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우파의 미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30년 동안 그 우파의 미학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요사이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 자유진영의 미학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구나 하는 든든함을 느끼면서 그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찬의 얼굴, 유시민의 얼굴, 조국의 얼굴, 추미애의 얼굴, 박범계의 얼굴, 이재명의 얼굴, 이것 가지고 과연 승부가 되겠느냐 하는 자신감까지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몇 달 사이에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노 투표가 이루어지면 조직 동원력도 맥을 못 출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 제가 그걸 가지고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투표를 사흘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2일도 투표하고 4월 3일도 투표하고 4월 7일도 투표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투표 하자는 뜻이고요. 오로지 4월 7일만 투표하자는 것은 당일투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파의 미학, 자유진영의 미학을 깨트리는 자들이 바로 작년에 음모론자들이죠.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어둡고 그 다음에 남의 흉을 보고 거짓말하고 또 끈질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우파의 미학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파를 자칭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음모론자들이 작년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이 졌다고 하고 그 교훈을 삼아야 될 텐데 지지 않았다, 이겼다, 개표 부정해서 졌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그게 현혹시켰습니다. 우파의 미학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파는 미학을 잃어버리면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원래가 미학이 없습니다. 좌파의 미학이라면 전부 다 피 아닙니까? 피 흘리는 거. 피바다를 보고 박수 친다는 것은 좌파의 미학이 바로 피라는 겁니다. 유혈이고 거짓말쟁이고 혁명으로라는 말로 하지만은 뒤집어 엎어가지고 학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좌익의 미학인데 우파는 그럴 수가 없죠. 어쨌든 윤석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신사숙녀입니다. 신사, 젠틀맨 앤드 레디즈라고 할 때 신사숙녀. 그러나 신사숙녀만은 아니죠. 또 신사라는 의미에는 용감하다는 뜻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젠틀맨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영국에서 나온 말이 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직위가 높을수록 의무감도 커진다. 즉 전쟁이 나면은 귀족들이 가장 먼저 출전한다. 그래서 평민들도 저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르고 저 사람들이 특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죠. 바로 그런 신사숙녀의 얼굴을 한 정치인들이 오른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요사이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